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휘청휘청 거리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그대로 동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장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빠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중반대의 하락이고 코스피도 2% 내외의 하락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격화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0일부터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10%에서 25%까지 늘릴 것이다. 그리고 그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트윗을 올렸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압박은 최고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상무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신에 따르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 강하게 강경 대응을 외치면서도 뒤쪽으로는 어느 정도의 유화적인 제스처가 있다. 아직까지는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종목 섹터 보는 것이 오늘은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오르는 섹터 찾기 어렵고요. 그냥 종목 몇 종목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하락 종목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특정 이슈가 되는 종목이나 샘표 같이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될수록 이익이 예상된다라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시장은 거의 대다수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론은 지금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는 구간에서 오늘 밤 그리고 내일까지 어떤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냐,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100명의 인원들이 미국과의 어떤 또 합의안에서 어느 정도로 양보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관건인데 일단 미국 쪽의 지금 투자 IB 쪽에서는 10% 내외다라는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폭락장입니다. 지금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데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어렵지만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예상 수준과 들어맞는지 살피며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 정책을 운용했다고 강조했고 이런 배경에서 보면 지난 2월과 4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또 현재 연 1.75%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설비에 탄소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탄소인증제는 원재재와 물류, 생산, 소비, 폐기 등 제품 생산 모든 주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중국이 내일까지 무역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10%라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나중에 무역 합의를 결국엔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긴급 성명을 통해 미국이 내일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면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10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까지 올릴 예정이라며 무역 마찰을 격화되는 것은 미중 두 나라 국민과 전 세계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2% 안팎의 하락입니다. 지금 1.91%나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지수가 무려 41포인트나 빠져내려갔고요. 2160선 단숨에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163부터 2124까지 지금 그대로 빠져내려옵니다. 장중 반등 한 번 없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지금 우리 시장에서 꾸준하게 사주던 외국인이 2,763억 원이나 지금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전기전자, 운송장비 할 것 없이 대체적으로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역시 전체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도 걸려 있고요. 지금 투신도 팝니다. 연기금만 지금 구원투수 역할을 546억 원 해주는데 연기금 매수가 지금 역부족입니다. 개인만 지금 4,300억 원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셀트리온 하나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2%대 급락, SK하이닉스 무려 5%, 현대차도 2%대 급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부터 포스코까지도 모두 빠집니다. 2% 내외의 하락이고요. SK텔레콤만 지금 경기 방어주도 오늘 거의 무의미한 상황인데 SK텔레콤은 경기 방어주 플러스 지금 5G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그나마 선방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생건도 빠져내려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압수수색까지 나왔고 뭐 바닥을 뚫고 열어보니 증거인멸에 지금 정황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반등이 좀 나옵니다. 워낙에 많이 빠진 부분이 있었을까요?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데 반등은 미미합니다. 네이버, 삼성물산 빠지는데 일단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지배 구조에서는 삼성물산이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투심이 약해졌고요. KB금융 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5% 안팎의 하락입니다. 726포인트대까지 단숨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47부터 현재 포인트 722까지 단숨에 밀려 내려왔고요. 지금 V자 모양이 작게 나오는데 사실 의미가 있는 장중 반등은 아닙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 외국인 다 팔고요.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만 사주는데 38억 원 수준입니다. 거의 뭐 사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요. 개인만이 968억 원 순매수해줍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그나마 좀 버티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헬릭스미스가 반등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많이 빠지는데 뭐 CJENM, 신라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특히나 포스코케미칼이 5%가 넘게 급락 나오면서 53,000원 이하로 빠졌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HLB도 7만 원대로 주저앉았고요. 메디톡스도 51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 스튜디오 드래곤 6월 1일이면 대작 아스탈연대기가 지금 개봉이 된다, 지금 시작이 된다 TVN에서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리다 보니 주가 8만 9천 원대까지 또 밀려 내려왔습니다. 펄어비스도 어제 반등 그대로 돌리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하락 반전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휴젤, SK모트리얼즈, 파라다이스, 제넥신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SFA도 오늘 맥을 못 춥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문제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시면 오늘 외국인 강하게 팔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또 급등합니다. 1176원, 2년 내 최고치 다시 뚫고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 1180원 부근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이슈 정리합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의 이슈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네, 뭐 아무래도 오늘 시장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미중 무역 협상 불협화음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점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심리를 좀 건드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뭐 옵션 만기일과 더불어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까지 좀 꼬이면서 일단 시장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런 무역 분쟁 관련 불협화음이 시장의 연일 좀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안 그래도 약해져 있던 시장 심리에 있어서 추가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 건드는 그런 측면이 오늘 오전에 좀 발생했던 점이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 유세장에서 뭐 중국이 합의를 깨트렸다라는 보도 등이 좀 자극적으로 보도됐던 점 등이 시장 심리를 좀 오전부터 자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 뉴스 뭐 보자면 협상 시작 전에 기선제압용 발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오후 들어서까지 이러한 그 포지션 등을 감안했을 때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협상이 좀 파기될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시장에서는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현재로서는 그래도 힘들지만 파국에 대한 그러니까 가장 워스트 케이스를 시장에서는 좀 반영하고는 있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 낙폭 과대하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의 예측 불가능한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예고된 관세의 이런 규모 등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일단 당분간 우려해서 자유롭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관세 여부만 하더라도 이런 장기적인 모습보다는 협상 시한 연장용이라든가 그리고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일시적인 관세 부과 정도의 시나리오를 염두하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 많이 힘들긴 하지만 섣부른 손절보다는 현재로서는 힘들지만 보유가 현재로서는 좀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어렵지만 찾아보자면 일단 가장 우려되던 유럽의 경기도 일단 돌아설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최근 시장 연이틀 미중 무역 협상의 이런 불협화음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호재거리도 잔존해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면서 일단 시장에 대한 실망보다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시기 계속 저울질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버티기가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시장이지만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으니 조금 더 버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외에도 또 시장에 누르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불안한 시장 속에서는 당연히 좀 배당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배당 관련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오늘 시장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오후 들어서 조금 힘이 약해지긴 했지만 뭐 5G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주가 계속 견조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확실한 섹터 쪽으로 시장 자금이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단 5G 섹터를 제외하고 봤을 때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하반기 배당 시즌 뭐 아직 오려면 몇 달 남았긴 했지만 현재 시점 배당주 투자에 적기다라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일단 연말까지의 보유 전략 감안하시더라도 현재 시점 주가 하락 이후에 저점 매수의 이런 전략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인 어닝 시즌 맞이해서 일단 감익되고 있는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한 번 상향된 주주 환원 정책은 되돌리기가 어려운 점. 그러니까 즉 이는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에서 일단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배당주로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통신 사업자, 통신 3사 주가 오늘 시장에서도 뭐 물론 그간 주가가 좀 많이 조정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연이틀 그래도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는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통신 3사들을 필두로 한 이런 전통적인 배당 사업 배당 종목들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외에는 뭐 쌍용 양회라든가 효성, GS홈쇼핑, 코엔텍, 동국 SNC 등 전통적인 이런 배당 관련한 고배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점 매수 일부 타진해 볼 만한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전략들이 뭐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시장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말 뭐 매도도 뭔가 의지가 좀 뭐 없게 만드는 시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시장 계속 하락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뭐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장 모습도 당연히 아니다라는 점에서 일단 지금의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정 이후에 반등을 감안하시면서 희망을 좀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뭐 시장 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이슈 등에 따른 업종과 종목 장세 그래도 힘든 시장에서 주가 추이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슈가 있는 업종과 테마 위주로의 포트폴리오 일부 압축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현금 비중 뭐 일부라도 계속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이미 100% 비중이 주식 비중이 있으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어렵더라도 현금 비중은 계속 일부라도 가져가시면서 뭐 현금을 일부라도 가져간다라는 전제 조건은 이 현금을 급락 시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과 종목군에 대한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 만한 자금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현금 보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앞서도 뭐 5G 관련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5G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서 일단 조정 시 일부 매수 전략으로 반등 시 다시 한번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수익성 제고 좀 힘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한진 그룹 이슈와 연계돼서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 다시 많이 빠지긴 했지만
한진그룹 이슈와 연계된 한진그룹주들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또 정치 테마주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치 테마주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군들, 정치 뉴스 계속 뉴스플로우 확인하시면서 정치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군들 트레이딩 대상 정도로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생각하시면서 큰 틀에서는 5G, 한진그룹, 정치 테마 이 세 가지 이슈를 중점적으로 삼아 보시면서 매매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슈 외에 평소 시청자님들께서 보시던 종목군들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장기 이평선 금방이라든가 급락 시 보유하신 현금 내에서의 일부 비중 정도로만 매매하신 전략으로 일단 소극적인 트레이딩 전략 하지만 그 소극적인 트레이딩 속에서도 이슈가 살아있는 업종군으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움츠려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현금 비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내 시장이 어닝도 좋지 않게 나오고 있었고요. 주도주가 딱히 없던 상황에서 된소리를 맞은 겁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마디 그리고 중국 상무부의 지금 대응 하나하나에 지금 시장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부터 전망을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좀 싫어하는데요. 오늘 내일 미국과 중국 모두 중요한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숨고르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무역 협의가 이틀간 있을 예정에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대미 관계 그리고 무역 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회의인 공산당, 중앙당 그 회의가 있습니다. 이 당교 회의라는 것은 9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을 이끄는 중앙위원, 후보위원, 그러니까 최고 정책기관이 200명이 참가해서 대정책 기조를 학습하고 앞으로 어떻게 미국과의 관계를 가져가느냐의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미국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발전 전략, 그러니까 강국 전략을 계속 펴가고요. 핵심 이익이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결의를 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강량의 2.0 전략으로 중국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국 굴기와 중국의 패권 도전 세력에 대한 견제가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이틀 정도는 증시가 좀 숨고르게 들어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1분기 미국 실적들 같은 경우에는 S&P 500 한 400여 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대부분 75% 기업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4월 달 기준으로 해서 예상 순이익이 1분기는 마이너스 1.3%였지만 월요일 시점에서는 플러스 0.9로 돌아섰고요.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9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플러스 7.2까지 실적이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호전됐다는 것은 S&P 500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이 현재 16.9배인 수준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미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유가가 그리고 좀 진정이 되나 싶었고요. 원화의 지금 약세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진정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제까지 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 깨버렸습니다. 원화가 2년 4개월 내 최고치인데 이제 원화 약세가 지금 빠릅니다. 달러가 워낙에 지금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으로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 현재 원 달러 환율은 1177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6% 넘게 지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 차가 분명하다는 점이죠. 우리나라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2 정도의 깜짝 성장을 했고요. 또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0.5에서 0.75% 정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 지정학적 위험이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한머니 자금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 펀더멘털이 약한 아르헨티나, 터키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가 최근 들어서 많이 폭락을 했는데요. 전체 신흥국 통화가 약세로 돌아선 것도 우리나라에게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감소에다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또 대외 신인도도 지금 약화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차이나 쇼크라든지 우리나라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선다면 단기간 내 환율은 1,120원도 돌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그 주문 매수 강도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여기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달러가 지속될 때의 개괄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희비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업종별로 이 강달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긍정적인 부분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이 그래도 긍정적일까요? 아무래도 긍정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굴뚝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자, 자동차, 정유, 철강, 반도체, 화장품, 의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환율로 얻은 수출 증가 효과는 매우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물량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이 악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효자 수출 품목들을 보면 반도체, 스마트폰, OLED TV, 그리고 LNG선, 고부가가치 석유 화학 제품과 같은 하이엔드 제품이 많은데요. 국제시장에서는 이들 제품은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 경쟁력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신제품 출시가 또 지연이 된다든지 또 설비 투자를 기업들이 좀 미뤄왔기 때문에 수출 증대 효과도 예전만 못하다는 점이 아무래도 그 원화 환율이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주가들이 모두들은 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항공이나 해운 업종은 달러 부채 비율도 많고요. 음식료, 목재, 석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원자재 비중에 달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은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점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환율 상승이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화 약세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 돼지 고기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삼겹살 가격은 4월 한 달 동안 무려 17%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돼지 그 코렐라로 인해서 현재 시돼지가 한 15% 정도 감소한 상태고요.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 하반기 들어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에서만 무려 70% 정도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삼겹살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소주, 맥주, LNG에 이어서 택배비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생활 물가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1% 오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0.03%포인트 올라가게 되고요. 올해 원화가 근 7%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환율이 소비자 물가에는 0.2%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가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수입 물가에 대한 영향력은 더 뚜렷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2분기 경제 성장률도 기대보다는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국에는 외환 보유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또 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액 감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외환 보유 자체가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4월 말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에는 4,040억 달러 정도입니다. 3월 말에 비해서 무려 12억 달러가 넘게 감소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액은 미 달러에 표시된 채권뿐만 아니라 엔화 그리고 파운드화, 유로화 그리고 다양한 통화의 그 포트폴리오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외화 자산의 달러 환상 금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외화 자산 비중의 90%를 넘는 국채와 같은 유가 증권은 전월 대비 무려 33억 달러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차이나 쇼크가 일어났을 경우에 위엔화 하락 그리고 또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에 따라서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도 불안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에도 좀 상당한 좀 앞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항상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환율이 급등이 일어난 경우에 기존 같은 경우에는 외환 당국이 좀 개입을 적절히 해서 환율을 안정시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과거 외환 위기의 그 슬픈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 오름세가 가파라지면은 아무래도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외환시장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높아지는 것도 정상입니다. 외환시장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고요. 또 변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외환당국이 미세 조정에 나선다고 해도 단기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개입에는 사실상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 미국과의 FTA 재협상 때 경쟁적 평가 절하 그리고 환율 조작 금지 합의를 했습니다.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있게 되는데요. 외환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한다면은 4월과 10월 미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조심스럽게 시장 개입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100여 명의 중국 인원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합의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낮은 수준의 합의문이라도 좀 나와야지 시장이 안정을 찾을 텐데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외연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그 맞대응을 고조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극적인 타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드라마틱한 한방이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국가 명운을 건 진검승부를 할 때는 국민들한테 자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는데요. 트럼프 자신도 이번 무역 협상에 화령점정을 찍으려는 그 의도가 여기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10일 날까지 무역 협상의 데드라인을 정했고요. 또 어제는 중국에게 공식적으로 보복 무역 관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무래도 중국이 협상 지연 전술 쓰는 거에 대해서 미국도 포괄적 협상 타결을 받으라는 강압적인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시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어느 정도 합의하는 수준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당장은 낮은 수준의 합의 그리고 이후 재협상을 통해서 중국의 이익을 좀 반영하는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2천억 달러에 대한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3,25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려면 공고, 공청회, 또 관세 부과, 고지까지 최소한 2개월 정도 걸리는 동안에 재협상을 벌려서 중국도 이익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오늘 내일 중에 이 얘기가 나올 텐데 당장 이렇게 하겠다라는 극적인 타결안이 없더라도 머지않아서 어쨌든 양국은 협상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현 시점이 참 애매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투자하면서 좀 가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극적인 합의가 없었을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2025년까지 뭐 미국산 제품 한 1조 달러 이상 구매안도 철회시킬 거고요. 또 시장 접근 그 개선과 관련해서도 철회시키겠지만, 하지만 또 퇴로를 열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유전자 조장 농산물이죠. GMO 수입 허가라든지 동물 성장 촉진제인 라토파인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좀 허용해줄 경우에는 퇴로가 좀 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개방 확대나 전자결제 서비스 시장 도입과 같은 쪽으로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서도 블랙스완 효과가 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과 맞대응해서 관세 폭탄을 부과해봐야 경제적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GDP 규모 대비 수출 의존도가 중국은 현재 18%로 미국보다 상당히 높고요. 또한 부채 급팽창 우려도 있고요. 또한 무역 전쟁이 길어진다면은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난을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 고용의 80%, GDP의 60%, 기업 세수의 50%를 차지하는 민영 기업 없이 중국은 중증국 함정을 극복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10월 달은 중국 건국 70주년이고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30주년 6월 회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중국 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미국과는 물밑 협상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외형상 보이는 미중 간의 갈등을 너무 과대평가하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협상에 임해야 되는 시점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급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응 방향성 그리고 어떤 종목이 그나마 유망할지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갈 테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